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교 조승우 교수입니다. 대학 특성화 분야 온라인 산업체 단기 강좌 1회차 메타버스 중에 저는 게임 산업에서의 메타버스의 적용 및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 MMORPG 게임과 메타버스의 비교, 네 번째, 게임과 메타버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의 기원은 미국의 작가 닐 스티븐슨이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신조어죠.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또 아바타라는 용어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이 실제로는 피자 배달부이지만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바타의 형태로 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3차원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제2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듣긴 했지만 실제로는 한 30년 전 정도에 벌써 이제 정의되어지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현실, 뭐 VR, AR, XR 기술들이 이제 곽강을 받기 시작하고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한 이제 비대면 시대가 갑자기 도래하게 되면서 차세대 어떤 플랫폼 이슈로 갑작스럽게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메타버스의 초기 플랫폼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쇠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시도들은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장 유명한 어떤 플랫폼의 형태는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200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린든랩에서 개발된 것인데 아래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가상의 세계의 아바타들이 존재하는 가장 흡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싸이월드가 있는데 싸이월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형태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초창기의 그 소통의 모델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했던 그런 형태로 본다면 메타버스의 초기 형태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0년대, 1999년도,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이제 보급이 되고 그리고 PC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이 구현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한때 뭐 세컨드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이상의 어떤 유저층을 확보하는 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초반, 3년, 4년, 5년 그때쯤 이제 아이폰의 등장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우리 그 플랫폼들이 모바일 기반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사용자들이 이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모바일 기반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PC와 같이 한 장소에서 고정돼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PC를 활용한 이런 그 어떤 플랫폼들이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시 이제 재급부상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 코비드-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기반이었던 어떤 그 소통의 개념이 다시 이제
PC 기반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작년, 재작년 한 2년간 저희들이 상황에서 PC나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가전제품들이 엄청 많이 팔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이제 그 이유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외부에서 활동보다는 가정이나 내부에서의 어떤 생활들이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C 기반의 앱을 통해서 업무를 본다거나 수업을 듣는다거나 어떤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전환이 진행된 이유로 인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어떤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니 가상현실을 구현함에 있어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최적화되지 못한,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어떤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 이슈들이 다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게 단순한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공간에서 생활, 소통, 업무, 교육의 공간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제로 이제 교육 환경 자체가 비대면으로 지금 굉장히 정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확장하고 있는 데 대한 이제 키워드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NFT, Non-Fungible Tokens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MZ 세대, 비즈니스, UGC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상현실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의 개념보다는 디지털로 모든 것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개념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메타버스나 게임에 접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NFT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나 어떤 이제 이런 분야들도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블록스 들어보실 텐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고 해서 실제로 그 유저들이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구현해 주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MZ 세대라고 부르는 학생들,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이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점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게임 산업의 변천에 대해서 잠깐 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어떤 게임의 그 형태는, 우리가 비디오 게임의 형태는 PC, 크게 콘솔, 아케이드, 이 세 개의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제 예를 들어서 PC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PC에 인스톨을 해야 되는, 옛날로 말하면 디스크나 어떤 하드 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그 기반으로 이제 게임이 플레이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의 이제 단점들은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요. 어떤 패치나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거를 다운받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또 이제 사서 디스켓을 사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저장시키고 인스톨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광범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기보다는 디스크 용량의 어떤 한정된 그런 시나리오에서 이제 운용이 되게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 게임 월드 자체가 어떤 무한대의 개념보다는 한정된 게임 월드, 왜 월드 자체가 제약이 있었죠. 한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어떤 혼자서 게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만약에 2인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2인 플레이의 개념이 아니라 한 PC 앞에 2명, 3명이 앉아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그런 다중 플레이가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어떤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그런 플레이보다는 개인과 PC의 미션을 수행하는
PC가 제공하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 제공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 어떤 멀티플레이어 위주라기보다는 이제 싱글 플레이어 위주의 형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PC 게임들이 보급이 되고 뭐 플레이를 하고 하던 어떤 그런 중에 1990년도 후반 이후 이제 초기 형태의 온라인 게임이 인터넷의 빠른 보급을 통해서 개발되고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라인 게임의 어떤 키워드라고 보면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다중 접속, 자유도, 상호작용, PVP, 길드, MUD, 뭐 MUG 같은 이런 단어들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온라인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PC에 인스톨된 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동시에 아주 많은 수의 플레이어가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 맵이나 게임 시나리오들도 어떤 인스톨된 부분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제작사가 제공하는 어떤 맵들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계속 뭐 맵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어떤 플레이어들도 어떤 자유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나눈다든지 소통을 한다든지 같이 팀을 뭐 길드를 통해서 같은 팀을 만들어서 어떤 팀과 팀의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과 플레이어와 어떤 PC의 어떤 플레이 개념이었다면, 상대를 하는 개념이었다면 PVP, 결국에는 이제 플레이어와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이제 게임 안에서 어떤 다른 상호작용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1990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의 가장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바람의 나라, 1996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임이죠. 그리고 1997년에 울티마 온라인, 그리고 98년에 리니지를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다중 접속이 가능한 게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MMORPG의 등장입니다. MMORPG는 매시블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앞자들을 따서 MMORPG라고 부르고요. 그 앞에 있는 이제 매시블리를 빼면 MORPG라고 불리는 좀 소규모의 어떤 이런 그 롤플레잉 게임도 존재를 합니다. 그 한글로 말하자면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지금 그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게임들의 대부분이 MMORPG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온라인의 발전, 인터넷의 발전을 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게임의 어떤 그 세계관보다 엄청나게 큰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어떤 국내에서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저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모양을 갖춘 아바타들이 플레이어죠. 그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아바타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가상의 공간, 어떤 2D 어떤 형태의 그런 작은 어떤 규모의 공간이 아니라 진짜로 넓은 가상의 공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사고 판다든지 어떤 도구들을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MMORPG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외부에서 이제
실제 게임 아이템의 거래들이 있어서 문제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좋은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유도는 높아졌고요. 월드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MMORPG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연속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연속성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로그인 하고 있지 않아도 이 월드에, 이 가상의 공간의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게임의 형태는 내가 플레이어 할 때는 시간이 가다가 이제 플레이를 멈추면 시간이 끊어지는 개념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월드 안에서는 내가 플레이를 하든 하지 않든 이 세계의, 가상의 세계의 시간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몇 부분들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어떤 메타버스의 그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MORPG와 메타버스의 그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 특징을 알아보면서 실제로 어떤 MMORPG는 또 어떤 특성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메타버스 핵심 특성 5가지는 미스터 쿠파노 씨가 만든 메타버스 and Why It Matters in Business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나온 부분인데요. 이 저자는 총 한 5가지 정도의 메타버스 핵심 특징을 7가지를 썼습니다만 제가 이제 5가지 정도만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속성, 동시성, 연결성, 경제기능, 상호 운영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속성이라는 건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MMORPG의 그 특성과 굉장히 유사하죠. 내가 접속이 되어 있던, 되어 있지 않던 이 세 개의 어떤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제가 오늘 뭐 1시간 플레이를 하고 내일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나가 있는 개념인 거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현실 세계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뭐 MMORPG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동시성,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경험의 공존.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MMORPG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 자체 아직까지는 가상 세계 개념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성, 공간, 활동, 이벤트 참여의 자유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게임에서, MMORPG 게임에서도 뭐 구현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경제 기능, 중요한 기능입니다. 마케팅, 제조, 판매, 구매와 같은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된다. 실제로 MMORPG에서도 그런 것들이 구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인데, 이것은 이제 다양한 플랫폼 간의 데이터 컨텐츠 교환 및 활용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루어질 부분이긴 합니다. 메타버스나 MMORPG 둘 다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폐를 가지고 어떤 뭐 구매를 하거나 뭐 데이터를 뭐 산다거나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각 플랫폼마다 다른 단위의 어떤 화폐나 예를 들어서 화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야지만 어떤 메타버스나 MMORPG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형태를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실제로 현재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어떤 핵심 특징과 MMORPG 게임이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유사하다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겠고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김상균 교수님께서 인터넷 스마트폰보다 강력한 북극 메타버스 놓치면 후회할 디지털 빅뱅에 올라타라는 곳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5가지로 정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쿠파노가 정의했던 부분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속성이라든지 실제감, 상호 운영성,
그다음에 동시성, 경제 기능인데 이제 연속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MMORPG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두 번째 실제감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감은 어떻게 보면 좀 구현해야 앞으로 미래에 이제 구현돼야 될 어떤 기술입니다. 가상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라도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실제감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의 VR 장비나 AR 장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상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시각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뭐 가까운 미래에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상호 운영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 간의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 간의 어떤 컨텐츠와 정보의 공유가 원활해야 된다. 그리고 동시성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간대에 실시간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MORPG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경제 기능입니다. MMORPG도 가지고 있는 뭐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메타버스와 MMORPG의 유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플랫폼이 얼마나 강력한 어떤 힘을 낼 수 있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카카오나 어떤 우리가 아는 배달앱 등 어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또 확장을 해가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들을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 게임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강력한 플랫폼을 확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로블록스 그리고 제페토는 한국에 네이버 제트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호라이즌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포트나이트 그 에픽 게임즈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사실 어떤 MMORPG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수히 많죠. 이제 게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지 리니지, 뭐 검은 사막, 리그 오브 레전드, 포트나이트. 제가 이제 포트나이트를 메타버스 플랫폼에도 쓰고 MMORPG 플랫폼에도 이제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장 뭐 선두적인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트나이트는 에픽 게임에서 만든 이제 FPS 게임의 어떤 플랫폼인데요. 2019년 12월 더 게임 어워드 TGA 2019에서 포트나이트를 통해 메타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에픽게임스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모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게임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 로얄 모드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모드도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이 모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파티 로얄 모드에서는 어떤 이제 게임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메타버스의 특징인 소통과 생활의 공간으로서 확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뭐 대화를 나눈다든지 소통을 하게 된다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벤트를 연다든지 하는 건데 실제로 2020년 4월에 이 파티 로얄 모드를 통해서 미국의 유명 가수인 트래비스 스캇이 가상 콘서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분의 공연을 통해서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플랫폼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어떤 소통의 모델과 어떤 가상 생활의 공간으로서의 확장이 제대로만 된다면 가장 빠르게 게임 플랫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과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통합의 모델로 가게 될 것이다. 뭐 방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포트나이트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현재 구축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사실 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MMORPG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비용들이 뭐 300억, 400억 뭐 그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그 정도의 돈을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데까지 들진 않겠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과 시간이 소모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MMORPG 게임의 플랫폼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비용이나 그 시간의 단축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MMORPG 게임은 메타버스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어떤 지속성의 문제, 그리고 경제 활동이 벌써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연결을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MORPG 게임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로의 어떤 전환이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MMORPG 게임의 어떤 과 플랫폼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차이만 극복한다면 이런 어떤 전환들은 쉽게 이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MMORPG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목적성이라고, 이 목적성이란 MMORPG 게임 플랫폼의 어떤 목적성은 오락성 그리고 재미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가상현실과 현실 생활의 어떤 이질감이 없는 동질감이겠죠. 그러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되고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플랫폼의 어떤 추가나 전환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MMORPG 게임과 메타버스의 어떤 차이 중에 또 하나는 사용자층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그리고 성별로. 그러니까 지금 게임을 MMORPG 게임을 즐기는 연령과 성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메타버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의 대부분의 우리라고 하는 다 접속을 해서 소통을 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전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게임 플랫폼과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통합이 되게 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개의 어떤 플랫폼들이 존재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제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또 거기에 맞도록 어떤 규율이나 규칙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시도를 해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메타버스나 게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감과 몰입감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VR, AR, 어떤 디지털 휴먼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가장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제 메타버스의 어떤 형태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고 있죠. 영화상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장비나 기술들로 인해서 이제 뭐 가까운 미래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또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우리들이 과연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할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어떤 각각의 플랫폼만의 어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블록체인, 뭐 NF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류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한계들이 이제 극복이 되게
되겠죠. 지금 인터넷으로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부분들도 존재를 하게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감이나 몰입감의 부분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이 극복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소통의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 문화 전반의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상 세계에서 활동들은 공간적인 한계나 그리고 뭐 종교나 인종 등의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이 해결이 가능할 거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문제가 당연히 이거는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메타버스는 결국엔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가능한 이제 가상 세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게 뭐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라는 게 이렇게 이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게임 업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뭐 이 대책 부분들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의 선점과 확보가 해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이제 대부분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이 해외에서 이제 제작되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많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부분이긴 한데,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이 SNS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사실 어떻게 파고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온라인 게임 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게임에 국한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제 플랫폼의 목적성들이 이제 교육이나 어떤 생활 쪽으로 이제 펼쳐져 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저희들도 이런 플랫폼의 선점이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전 세계의 어떤 플랫폼을 장악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국내의 플랫폼들은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SK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시도들이 플랫폼의 제작의 시도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게임의 플랫폼이나 이제 메타버스의 플랫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뭐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년 안에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것들이 좀 완성된 형태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대 수혜자와 최대 사용자는 MZ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어떤 단순한 게임 플랫폼의 형태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이 친구들이 이 세대들이 접근하기 좋은 뭐 교육, 근데 교육을 이제 뭐 메타버스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교육 메타버스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에 대한 저희 세대들은 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이 친구들은 이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더 친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이제 게임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문화의 한 장르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많은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공연들이 실제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순히 어떤 보고 즐기는 형태의 어떤 문화로서의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세대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이제 미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잘 어떤 뭐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우리 게임 업계도 메타버스의 선점에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버스와 게임의 산업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